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회예술교육본부 맡고 있는 노준석이라고 합니다. 자료집 보시면 내용이 꽤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부러 좀 구체적인 자료는 천천히 집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아동 청소년 대상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방안입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된 문화예술 교육의 수요나 공급 환경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전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꿈꾸는 예술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등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 환경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영향인데요. 인구 구조를 결정하는 또 기준이 또 연령 기준인데, 아동 청소년 관련된 연령 기준을 보시면 복지부나 여가부나 교육부 개별적인 목적에 의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되게 상이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법이기도 하지만 국민이나 현장에서 보게 되면 좀 혼란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각각의 정책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정책의 비효율성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후기 청소년 같은 경우도 2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후기 청소년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현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학령기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인구의 규모도 각각 제각각입니다. 유소년 인구 같은 경우는 14세, 또 아동 청소년은 17세, 학령기 연구는 대학 취학까지 하는 21세, 그다음에 청소년은 24세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능법이나 기본법이나 지원법은 좀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연령 기준이 좀 높고요. 이제 규제나 보호법은 어떤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년과 미성년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 규모는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40년에 이르러서는 다 10% 이하의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 대학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또 폐교 위기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의 삶이 지역 격차나 지역 불균형 이런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구가 일반 가구의 전체 가구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라든지 조선, 다문화, 맞벌이, 또 청소년, 엄빠라고 하죠. 19세 이하의 청소년 가구도 많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이제 은둔 청년이라든지 고령 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구. 위에 보시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또 가정 밖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들이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되게 다양한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취약계층의 가족, 아동 청소년 가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생애 발달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사회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부정응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제 층위에서의 아동 취약 계층들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다문화 이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화되다 보니까 사회 양극화가 벌어지고 또 사회 약자도 증가하고 또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새로운 취약 계층이나 중첩 위기 계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소득 격차에 따라서 교육이나 문화 격차가 이어지고 다시 또 삶의 질의 격차까지도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정신적인 어떤 행복감은 하위 수준이고요. 또 청소년 같은 경우도 사망 원인 1위이 자살이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상당히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정신 행동 장애의 사회 경제적 비용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문제 유형을 청소년 개발 복지 개발원에서 다양한 이제 이런 고민이든 어떤 문제 상담이든 이런 유형들을 분석했는데요. 9개의 대분류 영역과 133개의 세부의 문제 유형들로 나눠서 청소년 아동 상담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 청소년이 다양한 문제들을 다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착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려지고 있거나 뭐 가출한 가정 밖 청소년, 또 이 둘을 합한 위기 청소년, 또 법무부에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양하게 문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활동이나 이런 영역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국민 체감도가 상당히 좀 낮은 이제 측면인데요. 여가 활동에서도 주로 이제 휴식 활동들이 많고요. 문화예술 관람 참여 감소는 참여율은 14%로 좀 낮은 측면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조사에서도 이제 관람형 중심의 그런 활동이 높고요. 또 영화 중심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참여율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끝에 보시면 12%로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평생학습의 학습 경험률이 한 30-4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문화예술 교육의 참여율이 또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 맨 끝에 보시면 유아 청소년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또 활동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의향이나 선호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동 청소년들이 전체의 생애주기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의 활동 유형을 9가지 유형으로 여기 계신 원장님도 계시는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2017년에 63%, 20년에 57% 가장 높은 활동의 그 비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가 높을수록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농산어촌이 더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비중이 아동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는 이제 5세대가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요. 최근에 그 Z세대나 알파세대, 이 둘이 합친 알파세대들의 놀이문화를 보시면 컬러풀 소사이어티 앤 하이브리드 라이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를 중시하고 자기 내면의 가치, 이런 뭐 감성, 공감, 취향, 취미, 관계, 일상, 행복, 뭐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또 개인 1인 미디어를 많이 즐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이 또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 Z세대들의 특징이 16가지인데요. 왼쪽은 1.0 세대고 오른쪽은 2.0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생소한 단어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감각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수요 측면에서에 비례해서 이제 그 공급 환경을 주로 이제 공간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생활 기반 시설 내지는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주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취약계층 보호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문체부나 저희 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 빨간색의 계층 유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문화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뭐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또 문화예술 장르 특화된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문화예술 교육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 시설은 법에 정의하기로는 이 모든 시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용 시설이 아니고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갖고 있는 고유 목적 시설들이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교육 수요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편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오른쪽에 문화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매년 증가해서 한 4-5천 개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용률은 30%대로 좀 낮은 이제 편에 속합니다. 또한 이제 문화기반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장르 편중화가 있고요, 또 지역 편중화가 있고 접근성에서 있어서 상당히 좀 낮은 이제 상황입니다. 예컨대 이제 가운데 보시면 공연문화시설 같은 경우 광역시하고 광역도 간의 거리 차이가 상당히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봤을 때 문화 여가 시설이 가장 불평등이 높다라고 응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기반 시설이 좀 취약한 성장 촉진 지역이라든지 도서 벽지 지역, 그다음에 이제 문화 환경 인프라가 취약한 문화 환경 취약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더 문화 기반 시설들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기초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화 도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 도시, 창의 도시, 평생학습 도시, 아동, 여성, 고령 친화 도시가 있는데요. 각각의 친화 도시들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시설들을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시설들을 다 합치게 되면 세계주기별 친화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얼마큼 이거를 연계하고 통합적 관점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되게 많은 이런 이제 그 특화 도시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정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공간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의 수련, 교류, 문화활동을 위한 이제 시설인데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 1개 이상,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1개 이상 의무 설치가 되어 있고, 청소년 특화시설 같은 경우도 청소년 센터 같은 이제 명칭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나 직업체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청소년 수련시설 공간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설들 간의 규모에 의해서 시설들의 명칭이 불려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그런 정책성이 모호하다는 내용도 있고,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가 이제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의 평생 교육이나 또 뭐 수영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수익 사업들을 하면서 점점 좀 이렇게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로 통합을 해야 된다, 명칭을. 그리고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 공간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생활권과 자연권으로 좀 구분해서 좀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꿈꾸는 예술터의 사례들을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예술터는 전 정부의 국정과제, 그다음에 1차 문화예술 교육 계획, 그다음에 생활 SOC 계획에 따라서 13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방을 포함해서 한 374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13개 중에서 생활 밀착형이 12개고 지역 거점형이 1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13개 중에서 6개소가 개관 운영되고 있고, 내년까지 7개소가 마저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자의 수를 보시면 프로그램도 물론 많이 돌아가지만 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또 많은 이제 이런 참여 숫자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소 개관 운영을 보시면 그 자료집에 보시면 잘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뭐 전주, 성남, 강릉, 청주, 장수, 밀양. 대부분 다 이제 초중고 폐교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유공간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부 이제 개관 예정인 창원, 고흥, 포천, 태백, 대구 수성, 춘천, 서귀포 등도 역시 이제 꿈꾸는 예술터로 조성을 개관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프로그램을 보시면 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로 학교하고 지역 연계해서 학교의 교과과정, 교육과정에 뭐 버스를 타고 아이들을 꿈터로 이제 이동시킨 다음에 꿈터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뭐 체험하고 창작하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기반의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인데요. 2016년에 이미 이제 서서울이라고 양천에 그 조형미술 기반의 서서울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에 미디어 교육 특화 시설이 있고, 내년에 이제 강북의 공연, 그다음에 서초의 음악, 그다음에 은평의 무용 특화 문화예술 교육 센터를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예술교육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은평, 송동, 구로 세 곳에서 주로 이제 그 학교에 아동 청소년 중심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정 연계, 미래 핵심 이제 융합 프로그램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 영등포 구청에서 영등포 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또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수요와 공급 환경을 좀 고려해서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뭐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든지 또 미디어 교육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게임 교육이라든지 또 문학이라든지 국어 관련된 인문학 교육 이런 것들은 각각의 문화예술 관련된 법들에서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들이 교육이 그런 영역과 이제 결합을 해서 부처들의 법령, 뭐 사업, 그다음에 기관, 인프라, 콘텐츠, 정책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국정과제 중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된 돌봄의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 돌봄의 기능에 문화적 돌봄을 사회문화에서 교육 차원에서 결합을 시키게 되면 훨씬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정부 부처가 단일 부처보다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 문제 해결과 완화형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 담아내는 여러 가지 종합 계획들을 생애 주기별 또는 생애 이슈별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와 관련된 사회문화에서 교육 차원에서의 역할, 가치 확산을 위한 이 사회문화에서 교육 프로젝트로서 아동 청소년과 지역 관련된 이런 이제 이슈들을 연계해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군구든 이제 읍면동이든 간에 이 수요나 공급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여러 도시들이 각각의 특화 도시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앞서도 이제 교육센터들의 거점 역할들을 보시게 되면 예술 특화형도 있고 공간 특화형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문화예술 교육 거점들을 잘 클러스터화해도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 교육 도시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컨대 이제 문체부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라든지 꿈의 댄스 팀, 또 꿈꾸는 예술터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보게 되면 뭐 서울이 7개, 뭐 경기 12개, 전북 같은 11개가 거점화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잘 연계하고 교류 활동을 하더라도, 협력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 자체가 이제 활력을 느끼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추진하게 될 꿈의 연극 뮤지컬 거점이라든지 또 꿈다랑 문화예술학교에서의 지속 거점형도 추진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한 100개 정도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7개가 위에 빨간색을 보시는 것처럼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 기반 시설에도 문화예술 교육의 전용 시설로서 지정을 하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의 이용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뭐 폐교나 유효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패키지형의 프로그램들, 인력 프로그램, 시설 장비, 컨설팅, 네트워킹 이렇게 기초 거점하는 사업들도 패키지형으로 선도 사업으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달 체계로서 이런 생활문화 관련된 시설들, 생활 기반 시설들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접근성의 확장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시도활동진흥센터 이런 이제 시설들과 연계해서 거점 시설화 하게 되면 훨씬 더 새로운 전달 체계로서 실행 체계가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력 정책과의 연계인데요. 문화예술 교육 인력은 흔히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그다음에 또 예술활동 증명을 갖고 계시는 또 예술인들, 또 학예사, 또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또 예술학과 졸업생들이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이제 장르의 편중화도 있고 또 지역의 편중화도 있습니다. 근데 교육사의 그 영역과 또 예술활동 증명의 영역, 예술인을 증명받는 영역을 보시면 10개 영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지역으로 통합을 시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력풀을 확보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예술가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활동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이제 지역 대학에서도 1,453개 학과에 3만 명 이상이 졸업생이 예술 관련된 졸업생 배출되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학교와 아동 청소년 시설들의 뭐 현장 영향 강화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과 연계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창의 융합형 인재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성장 지원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공동체 강화라든지 환경 생태 교육이라든지 또 지역 연계 교육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 정책과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 콘텐츠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뭐 감상 관람 중심의 향유형 프로그램과 배움의 학습형과 또 실천 중심의 활동 창작형 프로그램이 일반적 유형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주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가정 중심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중요한 이제 우수한 프로그램들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생애 주기별의 맞춤형 또
장르 특화된 여러 가지 교육적 방법론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지원 방식들을 좀 유연하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좀 좋은 이제 청소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그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제 우리 현실적인 사회인데요. 문화예술 교육이 반드시 이 청소년들을 삶의 활력을 주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 문화예술 교육도 좀 자존감을 높이는, 위상을 높이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문화예술 교육 본질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고 외연을 확대하고 정책 효과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많은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접근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